법원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부당 노동 행위를 조사하는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언론 탄압이라며 정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면서 나머지 사당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현재 14만여 명의 국민들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고 싶은 국민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번 자유한국당의 결정이 국민소환제 제정을 위한 국민들의 서명운동에 더욱 불을 지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양일의 어쩌다 미국 4회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불 작가 목수정 씨가 한국 방문 후 출국 당일인 8월 27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위한 1인 시위를 해 화제가 됐습니다. 목수정 작가는 독립운동가 목치숙 선생의 손녀기도 한데요. 목수정 작가는 저희 어쩌다 미국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첫 번째 임무로 부여받은 촛불 정부가 들어섰지만 법의 노조가 돼버린 전교조의 지위도 그대로 있고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수도 없이 비난을 들어왔던 한상균 위원장의 구금 상태가 계속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밝히면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집회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총의 대표를 징역형에 처한 것이 박근혜 정부가 행한 야만이라면 촛불 정부에서는 신속히 그를 석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 작가는 8.15 특사를 시간 부족이란 이유로 외면한 대통령에게 하루빨리 한상균 사면이 이루어져야 적폐청산의 과제를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싶어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목 작가는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 내 노조 활동의 시각에 대해서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에서도 노총의 지도자가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금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바로 그 때문에 전 세계 131개 노총과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상균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온 거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업주가 노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파멸로 몰고 가는 나라도 우리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의회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지난 4월 한상균 위원장 구속은 세계 인권선언, 자유권 규약에 위배된다며 한국 정부는 한 위원장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에 맞게 보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정부는 이 권고 이행 여부를 6개월 내에 통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해외 곳곳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온 재외동포 활동가들이 10월 말 서울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4.16 해외연대 서울포럼 2017이란 이름으로 열리는 이 포럼의 대주제는 재외동포 풀뿌리 네트워크 활성화 및 상호 교류 협력으로 현재 재외동포 사회 활동의 현황과 어려운 점을 논하는 소주제 오늘과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재외동포 사회 시민운동의 향후 방향을 논하는 어제와 내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식 일정 첫날인 10월 26일 안산을 방문해 4.16 가족협의회 회원들을 만나고 4.16 연대와 교류한 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포럼 일정을 진행하며 10월 30일에는 목포 신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7개 도시에서 39명의 재외동포 활동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에는 한국 내에 있는 재외동포 활동가들의 현지 결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시와 4.16 연대, 4.16 가족협의회, 4.16 해외연대,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미국을 자전거로 횡단하는 트리플 A 프로젝트 소식입니다. 트리플 A 프로젝트는 일본이 잘못을 인정, admit하고 사과, apologize 한 뒤 동행, accompany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주영 군과 조용주 군 두 학생이 6월 23일 LA를 출발해 자전거를 타고 그동안 약 총 6,000km를 달려서 마지막 목적지인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8월 31일에는 뉴저지 클립사이드 파크에 위치한 위안부 기린비를 방문했으며 지역 한인분들의 큰 환호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9월 1일 낮 12시에 뉴욕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약 20여 명의 한인들과 함께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촉구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특히 이 시위에는 한 여성이 소녀상 퍼포먼스를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유엔 본부 앞까지 가두 시위를 한 후 간단한 해단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꿈만 같았던 2017년 여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한인분들께 감사의 말도 전했습니다. 며칠간 휴식을 취한 후 하주영 군은 9월 5일, 조용주 군은 9월 7일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은 안민석 의원 LA 북콘서트 관련 소식입니다. 8월 27일 일요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아로마 윌셔 센터에서 미주 시민단체 내일을 여는 사람들 주최로 안민석 의원의 끝나지 않은 전쟁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북콘서트 시작 전 주차장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안민석 의원에게 심한 욕설과 위협을 가해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북콘서트에도 참석해 방해를 하다가 경찰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야, 너도 가! 빨리 가! 자기 자식이야, 자기 자식아! 북콘서트에는 2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했으며 안 의원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최순실 재산 환수특별법 통과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북콘서트 후 열린 뒤풀이에서 안민석 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수단체 폭력 사태 이후 전 세계 시민들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샌디에이고 사람들의 미셸 킴은 그분들이 빨갱이라는 이념을 계속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치부를 합리화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파리 교민의 김수야 씨는 해외에 나와 마피아 깡패 집단처럼 대화 아닌 무력 난동 인신공격, 욕설 난무 행태를 보이는 것은 나라망신이며 이들 집단은 보수가 아닌 극우 집단으로 커다란 적폐라고 말했습니다. 시애틀 늘푸른 연대 지가슬 씨는 안민석 의원 북콘서트 행사를 보니 멀리서 한국 사람만 봐도 반가운 이국당에서 손님으로 오신 분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다니 너무 안타깝고 배우가 누군지 반드시 조사돼야 한다며 영서관을 비롯해 각종 한인 단체들은 자기만의 행사에서 벗어나 소외된 한인들을 끌어안고 소통하는 행사를 열어 정확한 정보와 소식을 제공하며 민주적 모임으로 탈바꿈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교민 이은희 씨는 이런 세력들을 누그러뜨릴 정도로 민주 세력 역량이 더 결집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북콘서트에서 폭력을 휘두른 단체로는 세계 애국동지회, LA 박사모, 남가주 애국동포연합회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애국동지회는 2014년 LA 한인사회 범보수단체들이 모여 생긴 단체로 현재 슌 리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난동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슌 리는 올해 6월까지 민주평통 17기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평통 측은 전했습니다. 인터넷 신문 천지인에 따르면 슌 리는 지난 3월 천지인 발행인 전영선 씨를 무차별 폭행해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콘서트 이후 세계 애국동지회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는 안민석 의원에 대한 욕설 글을 올린 슌 리의 게시글을 상단에 여전히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에게 위협과 폭언을 가한 것은 거의 범죄 수준으로 참으로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잠시 후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내일을 여는 사람들 김미라 대표로부터 그때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의 정성과 관심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의는 JNCTV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쩌다 미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해외 소식에서도 잠깐 알려드렸지만 안민석 의원 LA 북콘서트 현장에서 벌어졌던 보수단체 회원들의 난동과 폭력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모두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당시 행사를 주최했고 현장에서 안민석 의원과 함께 있었던 내일을 여는 사람들의 김미라 대표와 좀 더 자세히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이 시위대들과 충돌한 영상 보고 놀라신 분들도 많은데 우선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당시 상황이 안민석 의원 그 건물 5층에서 그날 북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었고요. 4시에요. 예. 네, 저희가 미리 행사장으로 올라가려고 3시쯤에 1층 주차장에다가 파킹을 하고 제가 먼저 그분들이 나와 계신 걸 봤어요. 예. 그래서 정문 쪽 말고 다른 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려고 돌아서 가는 중에 두 분이 아마 저희 뒷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달려오시면서 빨갱이 새끼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랬더니 바깥에 계신 분들이 우르르 몰려오시면서 막 뛰어오셨어요. 저희한테 빨갱이다 소리치면서 달려오시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우르르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20명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다음부터 이제 온갖 욕설을 퍼부은 거네요. 네, 막 달려오시면서 욕을 이미 시작을 하셨고 그다음에 두 분 정도는 아마 그 비디오를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쪽 분들 중에서.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당황을 해서 이 상황을 어쨌든 저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비디오를 찍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제 차가 1층에 주차되어 있었으니까 의원님이 몸이 상하시면 안 되니까 네. 제가 제 차로 차문을 열 테니 이렇게 리모컨으로 열면 되니까 열 테니 의원님 빨리 차로 들어가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님이 앞으로 막 가시고 그 사람들이 쫓아가고 저는 뒤에서 비디오를 계속 찍고 있었고 네, 그런 상황이 됐고 나중에 의원님이 차로 가시는 와중에도 그 태극기 꼬챙이 있잖아요. 네네. 깃발. 네, 그걸로 의원님을 막 찌르고 어떤 사람은 때리려고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앞에까지 바로 그러니까 때리지는 않고 때리는 신용 같은 거 위협을 했군요. 네, 네, 위협적인 신용 같은 거를 막 하면서 갔죠. 그래서 의원님이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엔 이제 그 화살이 저한테로 와서 몇몇 분들은 차를 에워싸고 차를 발로 차고 본네트를 치고 뭐 유리에다가 의원님 앉아 계신 좌석 유리를 막 발길질을 하고 뭐 그 깃발 막대기로 차를 막 때리고 기스를 내고 몇 분은 그러셨고 그다음에 또 몇 분은 비디오를 찍고 있는 저한테 와서 욕을 하시고 욕설을 하시고 막 이제 제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왼쪽 얼굴을 때리셨고 어머. 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끈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분이 오셔서 제 왼쪽 머리를 깃발로 막대기로 한 4번 정도 치셨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머리에 좀 혹이 나서 어머나. 한 이틀 정도는 제가 아픈 기억이 있네요. 아유, 이게 큰일 날 뻔하셨어요. 당일날 오른쪽 볼은 계속 빨개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지인들이 이게 그거냐고 그래서 이게 그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게 네. 그 깃대라 그러죠? 그 깃대가 약간 네, 금속성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금속으로 된 것도 있었고 나무로 된 것도 있었어요. 아유, 진짜 그거를 네. 사람한테 들이댄다는 거는 진짜 위협적일 네.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경찰은 언제 출동을 한 건가요? 네,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저한테 빨리 차로 들어오라고 그런 위협적인 상황을 보시니까 네네. 차로 빨리 들어오라고 이제 저한테 계속 손짓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차로 들어가서 예. 그 자리에서 911한테 콜을 했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911에서 제 목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보시면 그분들이 막 계속 말씀을 크게 하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차로 들어가서 911한테 콜을 해야겠다. 그리고 차로 들어갔어요. 차로 들어갔는데 제가 차로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여는데 어느 한 분이 저를 확 제끼더니 운전석을 통해서 의원님 멱살을 잡으려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원님 피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얼른 정신 차려서 그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차 문을 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911한테 콜을 했는데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또 의원님은 미국에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전화를 하면 빨리 오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거를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이 상황을 이렇게 벗어나자 그러시더라고요. 나가서 얘기를 하자. 나가서 전화를 하자. 그러셔서 일단은 제가 운전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가드가 있었어요. 그 건물에. 네. 네, 가드가 저희 차를 나가게끔 이렇게 자리를 비키는데 그분들이 못 나가게 제 본네트 위에 눕고 바닥에 눕고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네를 치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제가 상해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입히면 또 이제 그걸 빌미로 삼아서 어떤 거를 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차는 그 비디오 또 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빠져나오고 그들이 그걸 찍고 우리가 뭐 도망을 가느니 어쩌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한 블럭 뒤에 가서 저희가 경찰한테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5층에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전화를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경찰한테 전화를 하고 총영사님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총영사님이 경찰서장하고 연결을 하셔서 바로 다이렉트로 경찰들이 투입이 된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장소로 다시 갔어요. 그 북콘서트 현장에서 이제 보수단체 회원들도 끌려나가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북콘서트 현장에는 이미 그 난동이 난 이후에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미리 들어가서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콘서트를 망칠 작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부른 경찰들은 그 5층까지만 저희를 에스코트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 예. 영사관에서 조치해준 경찰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찰들은 이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5층까지 에스코트를 하고 그 다음에 북콘서트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마무리가 되어서 사인회까지 마무리가 되고 의원님이 제 차를 타고 그 건물을 빠져나오는 것까지 다 이제 도와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 그 사람들이 작정하고 그 콘서트를 망치려고 했었던 게 실패했던 거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질문을 좀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럼 경찰들이 바로바로 저희한테 눈짓을 보내면 제가 그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데리고 나가고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행사 전에 경찰이 저한테 마이크를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네, 자기가 1분 정도 노티스를 주겠다. 이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면 연행하겠다라고 이미 노티스를 준 주고. 상황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안민석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시위대 중에는 돈을 받고 온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네. 혹시 여기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저희가 안민석 의원 강연 콘서트에서 그런 테러와 비슷한 사태가 있고 나서 이걸 이대로 넘기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좀 자료를 모았어요. 예. 예, 여러 군데에서 도움을 좀 청해서 자료를 모으는 중에 구인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8월 28일 날짜로 나왔고요. 네. 저희가 북콘서트는 27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북콘서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광고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이 사이트를 알아본 결과 업데이트를 하면 그전 광고 날짜를 업데이트를 하면 그전 광고는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네, 내용은 이래요. 최순실 박사모 지부.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있고 이제 이 전화번호는 박사모 회장 전화번호로 알고 있어요. 예. 셀룰라폰 넘버가. 그다음에 이메일이 나와 있는데 이 또한 박사모 회장 이메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확인한 결과는 그래요. 예. 태극기 집회 후 일당 분배합니다. 지랄 심하게 떨수록 일당 많이 줍니다. 그냥 빨갱이 타도 지랄만 하면 되고 욕설과 폭력으로 개지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니 그게 진짜 신문에 나온 광고 문구예요? 신문이 아니고 웹사이트. 아 웹사이트에? 네네 인터넷에 나온 문구예요.
이대로 제가 지금 캡처해서 잘 가지고 있고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는 걸 알고 그쪽에서 많이 지웠어요. 여러 자료들을. 예.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네. 세상에. 이제 구체적인 액수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구체적인 액수를 이대로 다 주겠다는 건 아닐 거예요. 연봉 뭐 2월 1,000불로 나올 수는 있는데 때마다 준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광고를 본인들이 내지 않고 저희가 수집하는 걸 알고 본인들이 낸 게 아니라 우리 측에서 자기네들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냈다라고 그 광고 내신 분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또 마침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확인을 했어요. 이게 본인이 아닌 사람이 올릴 수 있는 건지. 예. 결론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이것은 본인이 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민석 의원 강연의 다음 날 나온 광고기 때문에 꼭 안민석 의원 강연 북콘서트를 대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해서 낸 광고이고요. 이전에 그 광고가 나왔었는지 안 나왔었는지는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선 그 날짜가 업데이트된 날짜기 때문에 네, 하루 다음 날이었어요. 28일. 예, 뭐 우선 네네. 그 전에 나온 광고일 수도 있고 네, 뭐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네네. 나올 광고일 수도 있지만 우선은 네네. 그런 광고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다. 네, 근데 그 광고를 낸 사람은 이번 사태를 주동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제 그동안 그렇게 시위대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조금 더 네. 과격해진 건가요? 이례적이라고 보세요, 이번에? 과격해졌어요. 많이 과격해졌는데 그 이유는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모집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태극기 집회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명칭을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모집책이라는 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뭐 노인 아파트나 아니면은 양로병원, 양로센터, 교회 이런 데에서 이제 모집책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모집을 해서 많이 집회에 나오셨다면 예전에 네. 박근혜 탄핵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분들이 거의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인원도 많이 줄었고 그분들이 언젠가부터는 보이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러다가 세월호 3주기 집회 때부터 조금 새로운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교회에 이건 기사로 나온 내용이니까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그 신도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네 박사모 쪽에서 이런 식의 광고를 또 하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애국동지회라는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네. 애국동지회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모집을 하는 거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약간 젊은 사람들도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생각? 이제는 본인들을 지켜줄 어떤 뭐 정부도 모두 없다라는 생각?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더 많이 과격해지고 더 많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이고, 안 의원님께서 정말 많이 놀라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반대 집회를 받고 정말 많은 본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광기 어린 눈빛으로 달려드는 건 처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직 체계가 바뀌었고 더 과격해졌다면 사실 앞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교민들이 안전이 참 걱정이거든요. 혹시 네. 대응책이나 이런 걸 갖고 계세요? 저희가 매번 행사를 하고 집회를 할 때마다 그전에는 그래 반대쪽에서 나와서 목소리 낼 수 있어. 하지만 그쪽 목소리를 내고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내고 서로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위협적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위협을 했고 거의 테러와 같은 수준의 위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모두 다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대응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정확하게 저희가 이렇게 해야겠다 정확하게 정한 건 있는데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아.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가장 팩트는 저희가 앞으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집회를 하거나 했을 때 이분들이 저희 전방 몇 미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밖에서 소리를 내거나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던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네. 하지만 행사장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집회하는 바로 옆에서 저희를 위협한다거나 아니면 이번 사태와 같이 행사장과 집회가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저희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접근 금지 같은 소송이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몇몇 분의 그 주동자와, 그 다음에 그날 저에게 가해를 입혔던, 네.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향해서는 조금 더, 접근 금지보다는 조금 더 강한. 엄벌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뭐 이게 지금 뭐 서로 이념이 다른 단체들 간의 싸움이라고 보기 이전에 우선은 안전이 네네. 우선인데 사람을 상하게 그럼요. 하거나 뭔가 물건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저희가 예.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이념도 다를 수 있고요. 가치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고, 네, 그래야지만이 맞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내 생각이 이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 사람들을 테러하고, 그 사람들한테 폭행을 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참 힘든 시간들을 겪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잘 싸워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 이제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 이런 대책들이 잘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네.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일을 여는 사람들의 김미라 대표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쩌다 미국 2회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 총수의 재판은 각 외신들이 집중적으로 다룰 만큼 전 세계적인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 결과가 나오자 역시 외신들은 일제히 재판 결과에 대한 보도와 더불어서 여러 분석들을 내놓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 네, 안녕하세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선고일에 맞춰서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먼저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먼저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이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에게 지금까지 가장 주목할 만한 선고였다면서 한국이 더 이상 기업 지도자들에게 경제 성장에 기여한 대가로 정치적 면책을 제공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5년형에 대해서 뭐 일부에서는 이게 감형 후에 집행유예 또 결국은 석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뉴욕타임즈 이번 판결을 꽤 의미 있게 해석했네요. 네, 한국전 이후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재벌이 이제는 부패의 원인으로 보여준다고 보았죠. 뉴욕타임즈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 이유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들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부패로 인해 탄핵된 이후 권력을 잡은 문 대통령이 한국 재벌들을 개혁하기도 약속한 점들을 들어서 이번 판결이 더 이상 정치적 면책이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한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청와대에서도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성명을 낸 걸 보면은 뭐 뉴욕타임즈 분석도 어느 부분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어느 외신으로 가볼까요? 네, 영국 BBC도 비슷하게 평가했는데요. 재벌 회장에게 장기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고 이번 선고가 재벌에게 주는 경고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고가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내려졌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재벌 개혁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욕타임즈하고 BBC 모두 이번 재판을 재벌 개혁의 신호탄으로 분석을 했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면으로 보도를 한 외신은 없었나요?
이게 니케이 에이션 리뷰는 이번 뇌물 사건은 최악의 정경유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알자지라는 이재용의 유죄는 삼성제국과 삼성의 국제적인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나쁜 소식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선고로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죄를 피할 수 없게 됐는데 뇌물죄 부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보다 더 큰 형량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 분석도 들었습니다. 다음 외신도 소개해 주시죠. 네, AFP 통신의 보도인데요. 부전자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재용이 같은 법정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자신의 아버지의 전철을 밟았으며 이로써 이씨 왕조는 세 번째 불행한 시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파이낸셜 타임스 사설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재용의 유죄로 오랫동안 정경유착으로 특징 지어졌던 한국이 유혈없는 합법적인 혁명의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편 사법 시스템이 방해받지 않고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상급심에서 이재용 유죄가 확정된다면 2번 사면된 이건희처럼 사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사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외신도 이렇게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를 걱정해주고 있는데 우리 재판부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이 더 있나요? 네, 재벌 개혁이 빠른 속도로 계속돼야 한다고도 주문을 했는데요. 그 첫째 대상은 순환출자를 예로 들었고요. 그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재벌 저격수인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씨에게 독과점 금지 개혁을 실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국의 50년 성공 스토리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파이낸셜 타임즈가 경제지다 보니까 이번 재판을 경제개혁으로 연결시켜서 보도를 했네요. 이번 재판에서 내려진 5년형에 대해서 분석한 외신은 없나요? 예, 있습니다. 먼저 CNN은 징역형을 사는 것은 통과 의례이며 그가 실제로 얼마나 오래 복역할지는 의문이다라는 남가주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소장 데이비 캉시의 인터뷰를 언급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재벌의 비판적인 몇몇 그룹은 금요일 삼성에 대한 판결은 중하지 않았으며 5년형은 이재용 씨가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는 가장 약한 법정형이라고 말한 것을 전했고요. 이것은 한국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보여주는 또 다른 법정 판결이라고 기업 범죄를 모니터하는 서울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 스펙워치의 성명서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년형을 두고 한국에서도 참 말이 많았거든요. 이 5년형을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될 거다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혹시 이번 재판에 대한 삼성의 입장을 보도한 외신도 있나요? 니케이 에이션 리뷰는 삼성 소식통을 통해서 삼성이 이 씨의 유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반성은커녕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뭐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 끝까지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만큼이나 큰 이슈가 됐던 재판이 최근에 또 있었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오늘 이 재판에 대한 외신 반응도 좀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와 AFP, 스트레이트타임스 등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중 뉴욕타임스의 분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 심리전단팀의 온라인 비방 캠페인을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하여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검사의 주장을 소개했는데요. 정보원들이 트위터와 온라인 게시판에 수많은 포스팅을 해서 여론 왜곡을 시도했고 이들은 박근혜를 찬양하거나 타 대선 후보들을 종북이라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군부 독재에 반대하다 체포된 문재인 대통령을 유치하다거나 전과자라 불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가 평가한 국정화에 대한 글이 참 인상적인데요. 국가정보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맹세했지만 국정원 스캔들은 주기적으로 나라를 흔들었으며 여러 명의 전직 정보기관장이 부패나 다른 혐의로 추억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나라의 정보기관이 또 이렇게 부패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게 참 부끄럽네요. 뭐 다 사실이라 반박할 말도 없고요. 이번 기회에 국정원 개혁은 물론이고 이미지 쇄신도 더불어서 이루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외신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해 유엔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미 전역의 교민들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뉴욕으로 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70~80%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의 인기를 실감할 만한데요. 부디 국민이 원하는 적폐청산을 해주시길, 그리고 살만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그래서 그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어쩌다 미국 4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양일이었습니다.